안녕하세요. 꿀캠 물리화학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연력학 문제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시로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강의 초반부여서 우리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지만 이 강의를 전부 들은 학생이라면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앞으로 모든 예제풀이가 그렇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 잠시 문제를 보고 이 동영상을 중단시킨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스스로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연력학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떤 순서로 어떤 식을 이용해서 풀 것인가, 문제의 답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은 그런 수학은 굉장히 쉬운 산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고 생각을 해서 머릿속으로 문제의 풀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훈련을 계속하면 연력학 실력이 금세 늘게 됩니다. 자, 그럼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잠시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문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 보았을 것으로 알고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25도씨 구기압하에서 단면적이 100cm 제곱인 실린더 속에 갇혀있는 2몰의 CO2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한 연력학 문제의 구조 중에 초기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초기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어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25도씨 즉 298K라는 온도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구기압이란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다음 2몰의 몰수를 주었네요. 그러면 온도, 압력, 몰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으로부터 초기 부피 VI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변화 조건이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피스톤이 1기압 의 외부 압력에 맞서서 15cm만큼 등원 팽창하였다. 이것이 변화 조건입니다. 변화 조건을 잘 보니까 1기압의 외부 압력에 맞서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외부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하단 말입니다.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는 말은 뭐의 특징이냐면 비가역 팽창의 특징이죠.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변화가 비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비가역 팽창했다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일정한 외부 압력에 맞서서 팽창하였다. 이렇게 흔히 쓰는 표현이거든요. 즉 일정한 외부 압력에 맞서 하면 비가역 팽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온 팽창이라고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팽창 변화의 종류 중에 비가역 등온 팽창에 해당합니다. 비가역 등온 팽창 문제고요.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CO2를 CVM은 28.8 Joule per kmol인 퍼펙트 가스로 가정하고 CO2의 몰 정적 연용량을 주었네요. 그리고 W, Q, 델타 U, 델타 T, 델타 S를 계산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선 팽창 문제에서는 W부터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W부터 푸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볼륨 변화를 문제에서 주로 주게 되고 즉 몇 리터에서 몇 리터로 팽창하였다 이런 식의 볼륨 변화를 주로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중에 언제나 써도 되는 식 dw는 -pex dv로부터 문제를 풀면 주로 문제에서 dv를 주는 거기 때문에 dw를 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w를 먼저 구하는 문제들이 많게 됩니다. 이 문제도 w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W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PX는 지금 상수이잖아요. 일정한 압력, 외부 압력이니까 따라서 W는 쉽게 -PX 델타 V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비가역 팽창의 특징이죠. W는 -PX 델타 V인데 델타 V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델타 V만 알면 되는데 왜냐하면 PX는 1기압 즉 1.01 곱하기 12호승 파스칼이라고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델타 V만 이제 알면 W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델타 V는 어디서 구하면 알 수 있냐면 단면적이 100cm 제곱인데 15cm만큼 등온 팽창했다고 합니다. 즉 원래 피스톤이 단면적이 여기가 100cm 제곱이고요. 15cm만큼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15cm만큼 더 늘었으면 요만큼의 부피만큼 팽창을 한 거죠. 이것이 델타 V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V는 100.0cm 제곱 곱하기 15cm 해서 1500cm 3승이 델타 V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W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W는 마이너스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곱하기 1500cm 3승 곱하기, 근데 파스칼은 단위가 뉴튼 퍼 미터 제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cm 3승은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3승이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cm 3승은 없어지고 미터 3승은 요것과 약분해서 뭐만 남냐면 미터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단위는 뉴튼 미터가 되고요. 뉴튼 미터는 줄의 단위니까 단위가 줄로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51.5 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W를 풀었죠. W를 풀게 되면 Q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등온 팽창의 특징이 있죠. 등온의 특징은 뭐냐면 델타 T가 0, 델타 U도 0, 델타 H도 0 하는 것이 등온의 특징입니다. 등온 팽창의 특징입니다. 근데 델타 U는 뭐냐면 W 더하기 Q 더하기 W가 델타 U이므로 Q는 마이너스 W에 해당하고 따라서 플러스 151.5 줄이 Q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문제인 델타 U는 지금 0이 되죠. 왜냐하면 등온 팽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는 델타 T입니다. 델타 T도 당연히 0이 되죠. 등온 팽창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델타 S 문제입니다. 델타 S 문제를 풀어봅시다. 델타 S는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네 번째 강의와 다섯 번째 강의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했죠. 표로 정리를 한 걸 보시면 거기에 델타 S는 등온 팽창의 경우 델타 S가 NR, LN, VI분의 VF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언제나 쓸 수 있는 식 DS는 T분의 DQ 리버시블입니다. 자, 델타 S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델타 S는 T가 상수이므로 등온이니까 T로 나오고 Q 리버시블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Q 리버시블만 알면 델타 S를 구할 수 있겠네요. 등온 가역의 경우 dW는 마이너스 px가 아니라 px와 p와 같기 때문에 dv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dW는 마이너스 v분의 nRT dv고요.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이때 t가 상수이므로 nRT가 전부 밖으로 나올 수 있어서 W는 마이너스 nRT v분의 dv가 되어서 마이너스 nRT ln vi분의 vf입니다. q의 경우는 w에 반대부호를 붙여주면 되죠. 왜냐하면 q 더하기 w가 0이 되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q는 플러스 nRT ln vi분의 vf입니다. 이게 등온 가역일 때의 q 값이고요. 등온 가역일 때의 q 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등온 비가역일 때도 이것이 델타 S의 정의가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델타 S는 NT가 약분되고 NR, LN, VI분의 VF만 계산하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N은 2몰이고요. 지금 R은 8.314 줄 퍼 K 퍼 몰이고요. 그 다음에 LN, VY와 VF만 알면 되는데 VI는 아까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25도씨 구기압하에서 2몰의 CO2가 있기 때문에 VI는 PI분의 nRT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PI에는 구기압을 집어넣고요. N은 2몰, R은 0.082 리터 애트모스피어 퍼 도케이 퍼 몰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VI가 하시면 5.437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VF는 VI 더하기 델타 V겠죠. 아까 델타 V는 A번 문제에서 풀어두었습니다. A번 문제에서 풀어둔 값은 이 값이죠. 이 값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1.5리터, 1500cm 3승이니까 1.5리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VI 5.437리터 더하기 1.5리터인 6.937리터가 VF에 해당합니다. 즉
그래서 델타 S는 N 곱하기 R 곱하기 ln VI 5.437분의 VF 6.937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풀 수 있고요. 계산해 보시면 4.05 J/K로 델타 S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가역 등온 팽창에 있어서의 여러 연력학적 함수 변화량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